안녕하세요. 92세 현역 의사 한도현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바람 따라 이야기 숲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환자들의 몸과 마음을 살펴보며 의사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수많은 질병을 접하고 치료하며 배우고 깨달은 것들이 많았죠. 그런데 여러분, 저도 나이가 들면서 한 가지 정말 신경 쓰이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제가 80을 넘겼을 무렵 제 손자 녀석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다녀오셨어요? 옷에서 약간 쿰쿰한 냄새가 나요. 처음에는 그저 어린아이의 말이라 생각하고 웃어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자꾸 제 마음에 남더군요. 어떻게 내가 그런 냄새를 풍기지?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냄새를 맡을 수 있다는 게 나이 든 사람만 느낄 수 있는 것 같아 마음이 꽤 무거워졌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등줄기에서 흘러내리는 땀, 옷에 밴 채취, 그리고 아무리 씻어도 남아있는 듯한 그 쾌쾌한 냄새. 사람을 만날 때마다 괜히 눈치를 보게 되고, 엘리베이터에 탈 때 마주치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게 되고, 그 냄새가 날까봐 손주들에게 안아달라고 말하는 것도 미안해졌습니다. 이런 경험 아마 많은 분들이 겪어보셨을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나서도 여전히 신경 쓰이는 그 냄새. 사실 그 냄새가 나만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건 나이가 들면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냄새가 단순히 불편한 채취가 아니라 우리의 몸에서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바로 알고 해결할 방법을 찾는다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누구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특유의 노인 냄새, 그 비밀과 그 해결 방법을 여러분께 낱낱이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냄새를 없애는 방법만 알고 있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 원인을 정확히 알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관리법을 통해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궁금해지셨죠? 그 냄새의 원인과 해결책이 무엇인지 오늘 저와 함께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가겠습니다. 노인 냄새, 그 불쾌하고 꺼려지는 냄새의 정체는 단순한 늙음의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몸 안에서 벌어지는 산화, 노화, 순환저하, 그리고 잘못된 생활 습관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특히 이 냄새의 주범인 노네날데하이드라는 성분은 50세 이후부터 피부에서 생성되기 시작하되 지방산이 산화되면서 만들어진대요. 이게 마치 오래된 기름 냄새와 섞인 듯한 쾌쾌한 냄새의 주범입니다. 특히 등, 겨드랑이, 목덜미 같은 피지선이 많은 부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이 냄새는 그냥 비누로 씻어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거기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만성 질환이 있거나 약물을 오래 복용한 경우에는 대사작용이 떨어지며 냄새가 더욱 심해질 수 있지요. 비누로 씻는다고 해결되지 않고 향수로 덮는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이 냄새가 나도 본인은 잘 모른다는 점입니다. 후각은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져서 자기 냄새를 못 느끼게 되기 때문이죠. 결국 가족이나 주변 사람이 불편을 겪게 되고 본인도 인간관계에서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대로 괜찮을까요? 아니요. 괜찮지 않습니다. 이건 단순한 채취 문제가 아니라 몸 안에서 보내는 변화의 신호이자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할 건강의 지표입니다. 가장 먼저 아침마다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셔보세요. 공복에 물을 마시면 체내 노폐물 배출이 활발해지고 냄새 원인 물질인 노네날데하이드의 축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몸 안이 맑아져야 몸 밖의 냄새도 사라집니다. 두 번째는 햇빛,
아래에서 하루 10분이라도 산책하는 습관입니다. 햇빛은 피부의 유해균을 자연스럽게 줄이고 땀을 배출해 독소를 밖으로 밀어냅니다. 산책하면서 몸을 움직이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체취도 점차 옅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하루에 한 번 땀이 났든 안 났든 꼭 샤워를 하셔야 합니다. 특히 살이 접히는 부위, 털이 많은 곳, 땀이 많이 나는 부위는 냄새 저장소입니다. 겨드랑이, 타타구니, 목덜미, 무릎 뒤, 팔꿈치 안쪽은 비누칠을 꼼꼼히 하고 부드러운 수건으로 닦아내야 합니다. 특히 샤워 후 물기가 남아있으면 세균이 번식하기 쉬우니 꼭 잘 말려주세요. 식사 습관도 바꿔야 합니다. 항산화 효과가 뛰어난 마늘은 체취를 줄이는 최고의 천연 식품입니다. 날마늘은 부담스러우시다면 익혀서 반찬으로 활용해 보세요. 또 수분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면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을 막고 땀 냄새도 부드럽게 만듭니다. 이와 함께 식이섬유가 풍부한 현미, 잡곡밥, 나물 등은 장을 깨끗하게 만들어 입냄새와 체취를 동시에 줄여주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입안 위생도 중요합니다. 양치질을 열심히 해도 혀에 끼는 백태는 입냄새의 주요 원인입니다. 하루에 한 번 혀 클리너를 사용해 혀를 부드럽게 닦아주세요. 백태를 제거하면 입안이 상쾌해지고 몸 전체의 냄새도 줄어듭니다. 또한 커피와 술은 체취를 심하게 만드는 음식입니다. 카페인과 알코올은 체내 수분을 빼앗고 피지를 더 끈적이게 만들어 냄새가 더 심해지게 됩니다. 어르신이라면 하루 2잔 이상 커피를 마신다면 줄이시고 술은 가능하면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주 접촉하는 것들, 바로 속옷과 침구, 강 안의 공기까지도 신경 써야 합니다. 속옷은 하루 한 번 갈아입는 것이 기본이고 땀이 닿는 침구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세탁해 두세요. 아침 저녁으로 창문을 열어 방 안의 공기를 순환시키는 것도 체취를 막는 좋은 습관입니다. 실내 공기가 답답하면 몸의 냄새도 더 심하게 느껴집니다. 이처럼 생활 속 작은 습관들이 모이면 냄새는 점점 사라지고 자신감은 되살아납니다. 단순한 외모의 변화가 아닌 몸 안팎에서의 청결함과 활력은 우리의 삶을 더욱 존엄하고 품위 있게 만들어줍니다. 냄새는 나이 때문이 아니라 관리의 차이입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몸도 마음도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제가 만난 실제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의 변화는 단순히 냄새 제거가 아니라 삶의 질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78세의 최정자 어르신입니다. 늘 단정하고 조심성 있는 분이셨지만 동네 주민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코를 막는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이후 외출을 꺼리며 우울감을 호소하시기에 위에서 소개한 4가지 루틴을 권해드렸습니다. 꾸준히 실천한 지 한 달 만에 옷에 배었던 쿰쿰한 냄새가 사라졌고 다시 동네 경로당 활동에도 활발히 참여하시게 되었습니다. 한 박사님 덕분에 다시 밖으로 나갈 용기를 얻었어요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저도 가슴이 찡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81세의 김남수 어르신입니다. 아내를 먼저 보내고 혼자 사시던 이분은 이른바 호레비 냄새로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씻는 것도 힘들고 귀찮다며 멀리 하시던 분이었지만 팔꿈치와 무릎 뒤 마사지부터 시작하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점차 관리 습관이 생기면서 전신 청결 루틴으로 확장되었고 몸이 가벼워졌다는 표현까지 하셨습니다. 이젠 외출할 때 향수 안 뿌려도 스스로가 덜 부끄러워요라고 웃으시더군요. 세 번째는 76세의 박연옥 여사님입니다. 체취와 함께 심한 입냄새로 손주들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어렵다며 눈물 짓던 분이셨지요. 혀 클리너 사용과 함께 요구르트 섭취, 생마늘 활용을 적극 권해드렸고 장 건강까지 개선되면서 전반적인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손주가 할머니 옆은 이제 포근한 냄새가 나라고 말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도 함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건강 루틴,
매일 하자니 부담스럽고 안 하자니 찜찜하지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팁은 바로 요일별 맞춤 관리 전략입니다. 하루에 15분만 투자해도 충분합니다. 월요일은 목 관리의 날입니다. 목 뒤를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찜질한 뒤 곡물가루 세안, 이후 천연 오일을 발라 보습해주세요. 화요일은 혀와 입냄새 관리입니다. 아침에 양치 후 혀 클리너로 백태 제거, 플레인 요구르트 섭취, 마늘즙 한 숟갈로 장 건강까지 챙기세요. 수요일은 팔꿈치와 무릎 뒤 마사지, 저녁 샤워 후 생강 오일로 순환 마사지, 따뜻한 손바닥으로 원을 그리며 3분간 문지릅니다. 목요일은 수분과 항산화의 날입니다. 과일이나 오이, 토마토 등 수분 많은 채소를 충분히 드시고 나물이나 현미로 식단을 구성해 보세요. 금요일은 등 관리의 날입니다. 샤워 전후 등 지압 도구를 활용해 날개뼈 사이를 1분 이상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토요일은 속옷과 침구를 교체하고 환기하는 날입니다. 아침에 창문을 열어 방 안 공기를 순환시키고 일주일 된 침구는 교체합니다. 속옷은 매일 세탁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일요일은 자율 체크와 정리의 날로 삼고 이번 주 실천을 점검하고 다음 주를 준비해 보세요. 냉장고 안에 건강식품도 미리 챙겨두면 좋습니다. 이 루틴은 TV를 보면서도 목욕할 때도 잠들기 전에도 쉽게 실천 가능합니다. 나이 들어서 뭘 하냐가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시작해 보세요. 하루 15분 스스로를 돌보는 그 시간은 단순히 냄새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나를 존중하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지낸 냄새 하나, 습관 하나, 관리 하나가 사실은 삶의 품격을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92세인 저도 여전히 진료를 보고 하루 한 번 샤워를 하고 마늘 반찬을 챙겨 먹고 혀 클리너로 아침을 시작합니다. 그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답게 존중받으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절실히 알고 있습니다. 냄새가 사라지면 무엇이 돌아오는 줄 아십니까? 사람입니다. 가족이 돌아오고 웃음이 돌아오고 삶에 대한 자신감이 돌아옵니다. 손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냄새 좋아라고 말하는 순간 그게 바로 인생의 회복입니다. 냄새는 나이의 증거가 아니라 관리의 차이일 뿐입니다. 오늘부터 하나씩만 실천해 보세요. 하루 15분으로 바뀌는 삶. 저 한도연이 그 길을 함께 하겠습니다. 바람 따라 이야기 숲에서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많은 분들께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유익한 정보를 주변 어르신들과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과 품위, 제가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